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상기 교수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 그런 거, rule of thumb 혹은 경험치수 그런 것들을 한 6개로 나눠서 지금 미니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 1, 2, 3 강의는 주로 평면도와 관련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벽 두께, 기둥 크기, 그 다음에 기둥 간격, 그 다음에 그런 기둥 간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내용인 주차장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앞에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번째 강의에는 이제 평면도를 벗어나서 단면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면도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층고를 산정하는 건데,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2.6m 정도면은 되지 않냐.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물을 지을 때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 밑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배관이 있고 스프링클러 등등이 있는데, 그런 깊이까지 생각을 해서 층고를 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공간 뭐 2.6m면은 충분하더라. 그런 것만으로 층고를 정했다가 나중에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고 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보의 깊이입니다. 보가 기둥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기둥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보는 깊어집니다. 그 높이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기둥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보는 아주 얕은 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둥 간격은 넓고 그다음에 보의 깊이는 얕은 것을 원하는데,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느냐 철골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 간격을 정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 층고 얼마만큼의 그 보의 깊이를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골 구조와 콘크리트 구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보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목 구조라든가 그런 집성목을 사용한 목 구조는 훨씬 더 스팬을 넓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아주 넓은 스팬을 원한다면은 뭐 워플 슬래브 같은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다루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가장 대중적인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보의 깊이, 또한 철골 구조에서의 보의 깊이, 또 그것이 허용하는 최대 스팬,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둥 간격과 보의 깊이를 정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둥 간격에 따라서 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보의 깊이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건물의 층고를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층고를 산정할 때 되게 보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의 깊이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나 낮아져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단면도를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고치려고 하면은 건물 모양이 완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ule of thumb을 이용을 합니다. 경험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엔지니어들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전에 건축가들이 임시로 정할 수 있는 그 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 시스템을 결정하고 어떤 시스템을 쓸 것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스팬도 결정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레인포스 콘크리트 구조를 그리고 있죠. 기둥 보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가 보면은 꽤 깊이가 있는 것을 좀 과장돼서 그려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도 보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보의 깊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방금 저 D라고 하는 depth를 얘기하는 거고요. 스팬이라고 한다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스팬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받쳐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뎁스도 깊어지고, 스팬이 짧으면은 뎁스도 얇아지겠죠.
그래서 천정고와 보의 깊이를 합친 저 전체 층고, 이것을 정해야 우리가 단면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룰 오브 썸을 보자면은 D는 전체 스팬의 18분의 1, 그러니까 스팬 길이를 18로 나눈 것이 깊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스팬이 한 10m 되는 스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뎁스는 550mm, 우리가 흔히 편하게 생각하는 60cm 깊이의 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더 길게 하고 싶을 때는 포스트 텐션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포스트 텐션 구조를 쓰게 되면은 어, 전체 스팬의 무려 2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스팬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텐션 구조란 보 안에 저런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케이블을 당기면은 그 인장력으로 인해서 보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더 넓은, 더 먼 스팬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m의 스팬이다. 그러면은 깊이가 똑같은 550, 580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스팬은 훨씬 깊어지고 보의 깊이는 비슷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골에도 지금 H 형광이 기둥을 이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철골이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스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의 깊이도 좀 더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량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포스트 텐션으로 하면은 콘크리트도 웬만큼 더 큰 스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콘크리트도 철골에 뒤지지 않는 그런 어, 우수한 스팬과 보의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철골 빔과 철골 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스팬이 되겠고요. L, 보의 깊이가 D, depth가 되겠습니다. 스틸 구조에서의 룰 오브 썸은 depth는 스팬의 20분의 1, 예를 들어 스팬이 12m짜리다. 그러면은 깊이는 600mm가 되는, 이 정도의 룰 오브 썸을 알고 가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들과 얘기하기 전에 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깊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틸 구조를 쓰게 될 때는 이제 더 넓은 스팬을 되게 기대하고 쓰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오픈 조이스트, 오픈 웹 조이스트를 쓰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스팬이 좀 더 길어집니다. 아까 봤던 20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어질 수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깊이의 볼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더 넓은 스팬을 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24분의 1이기 때문에 스팬이 14m라면은 깊이는 여전히 비슷한 580mm, 600mm, 오히려 더 얇아졌네요. 그 다음에는 이 박스 트러스라는 것을 쓰거나 비렌데일 트러스라는 것을 쓸 경우가 있죠. 이거는 대개 어떤 경우에 쓰나 하면은 기둥을 트랜스퍼 할 때 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둥이 아래 기둥과 똑같이 열이 지어지지 않고 기둥의 축이 좀 쉬프트가 돼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퍼 컬럼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런 박스 트러스나 비렌데일 트러스를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 스팬보다 좀 얇게. 그럼 얼마나 안으로 이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개 이런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는 너무 정 가운데 놓으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 스팬 아래쪽 스팬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격을 해도 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불문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는 3분의 1 정도에 놓으면은 그래도 정 가운데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단면도 그려봤는데요. 예,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오겠고 3분의 1 안에서 그 빔이 트랜스퍼 된다, 기둥이 트랜스퍼 된다면은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박스 트러스나 비렌데일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꽤 나오겠죠. 무려 10분의 1, 전체 스팬의 10분의 1 정도의 깊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커다란 공연장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높은 층고를 확보해야 이 비렌데일 트러스를 쓸 수 있고요. 이 비렌데일 트러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다면은 저런 식으로 수평으로 지나가는 덕트나 사람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트러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